맨시티의 이번 시즌 첫 패배가 나왔습니다. 홈에서 치룬 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2대0 패배를 당하며 아쉬운 결과가 나오게 되었네요. 이번 경기에서도 짚어볼 만한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트래포드의 실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 합류한 트래포드는 지난 경기에서는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2실점을 당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의 안일한 패스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죠. 발밑이 좋지 않다는 점과는 별개로 그런 패스를 한다는 것은 기본기 측면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실수로 인해 이후 몇 가지 상황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트래포드인데요. 물론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빠른 성장세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인 이번 경기였고 다음 경기에 선발 출장을 한다면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는 리코-니코 조합의 불안함을 짚어보았습니다. 지난 울브스전에 이어서 니코 곤잘레스가 원볼란치 선발로 출장했습니다. 울브스전과 마찬가지로 니코 원볼란치를 보좌하기 위해서 리코 루이스를 우풀백으로 출장시키기도 했죠. 다만 울브스전에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던 리코-니코 조합인데요. 전방 압박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걸었던 토트넘에게는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코의 전방 침투나 압박 타이밍 미스로 맨시티의 측면에는 공백이 생기고 이를 막기 위해 센터백인 존 스톤스가 측면으로 빨려나가게 되고 그 빈 센터백 자리로 리코가 뒤늦게 커버를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며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또한 존 스톤스뿐만 아니라 전방 자원인 셰르키가 리코의 위치까지 커버를 내려오는 상황도 여러 차례 발생했죠. 우풀백 수비 자원으로 출전한 선수인 리코 루이스가 아무리 공격적인 부분에서 전술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더라도 공격을 위해 올라간 리코 루이스의 수비 지역을 전방에서 창의성을 불어넣어줘야 하는 셰르키가 내려와서 커버하는 것이 맞을까요? 니코의 경우에는 여전히 원볼란치로 나왔을 때 본인의 위치 선정과 볼 배급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후반 교체 카드를 니코의 보완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전술적인 교체 투입이 하나둘씩 아쉬워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선수 모두 어린 선수입니다만 리코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더 성장하지 못한다는 한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니코 곤잘레스는 지난 시즌은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이번 시즌 초반에서 출장 시간을 받고 있긴 하지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나아진 모습을 다음 경기에서 기대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마르무시에 대한 고민입니다. 마르무시는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요? 이번 경기에선 마르무시가 왼쪽 측면에서 선발로 출장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과 측면에서 이렇다 할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도쿠와 경쟁을 하고 있는 마르무시가 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측면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인누리의 부상입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맨시티의 흐름이 깨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인누리의 부상 및 교체 시점일 것 같습니다. 아인누리가 왼쪽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꽤나 많이 부여해주고 있었고 쿠두스를 억제하고 있었지만 부상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이후 아케가 투입되었지만 아인누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케의 공격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토트넘 측면에서 여유가 생겼고 시티의 왼쪽 측면의 공격 흐름이 약화되어 마르무시까지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인누리의 부상 정도는 1주에서 최대 6주로 구체적이진 않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제발 장기 부상이 아니어서 아인누리가 금방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로는 로드리와 포든의 복귀입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이번 경기였지만 후반 교체 투입된 포든과 로드리의 모습은 이 두 선수가 정상 컨디션으로 스쿼드에 복귀했을 때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후방에서 혼자서 안정감을 만들어내며 상대 선수들의 압박을 풀어내어 찬스를 만들어내는 로드리와 전방에서 좁은 공간을 활용해 찬스를 만들어내고 순간적인 침투로 득점 기회도 만들어내는 포든의 모습은 몇 안 되는 좋았던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두 선수 모두 부상을 완전히 털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처럼 일부 시간대만 소화하며 몸 상태가 더욱 완전할 때 복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5가지 포인트를 짚어보았고 사실 더 짚어볼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짚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개막전 대승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탈 수 있었던 맨시티인데요. 맨시티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던 토트넘전이었기 때문에 패배할 가능성도 충분했었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경기에서의 모습은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달라진 토트넘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경기 운영 시 템포 조절과 압박과 롱패스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모습들은 팀적으로 완성도가 더 높아 보였고 토트넘의 이번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 경기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맨시티는 사실 슬로우 스타터의 모습을 매 시즌 보여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8월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던 맨시티인데요. 토트넘전에서 패배하며 이번 시즌 홈 첫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네요. 과르디올라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단이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 있고 어린 선수들이 배우는 중이라는 언급을 하며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프리시즌도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고 이번 시즌을 맞이한 맨시티인데요. 이번 시즌은 아직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고 앞으로 수많은 경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 담금질을 잘 해서 이번 시즌 막바지엔 좋은 시즌이었다 라고 되돌아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토트넘전에서 어떤 부분들이 아쉬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